실전 93강입니다. 조세 채권 당해세 우선 원칙은 정말로 사망했는가 해서 물음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망 안 했습니다. 예, 조세 채권에서 국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있거든요. 국세 기본법 35조 또 지방세 기본법 71조에 있습니다. 그 보면요, 여전히 당해세, 특히 국세 같은 경우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종합부동산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대표 주자가 재산세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듯이 이런 그 당해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선 원칙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조세 채권과의 충돌이 있을 적에는요, 때로는입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때로는 조세 채권 우선 변제권이 배제가 돼버려. 그러면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임차인하고 조세 채권하고 충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세 채권이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는요, 당해세 우선 원칙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또 이제 최근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깡통 주택이 이것 때문에 말이죠. 아마도 이제 세금을 이제 국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을 이제 새로 신설했습니다. 예,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복잡한데 더 복잡해. 우와, 복잡한데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복잡해도 이거 알아놔야 된다 이거지. 예.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 92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보니까 92강에서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 경매 사례 네 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전부 다 매각 물건 명세수상에 보면 말이지요. 이 법정기일하고 조세 채권이 얼마인지 금액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2023년 4월 1일부로 해 가지고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이게 신설 규정인데 시행되고 있고 또 지방세 기본법은 올해입니다. 2023년 5월 4일부로 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지방세도 당해세 대표 주자가 재산세라는 말씀만 드렸습니까? 이거하고 이제 충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 92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정기일을 알아야 됩니다. 조세 채권에 당해세도 또 당해세 같은 경우 세무서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서울 서초 구다. 그럼 서초 세무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구에 소재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저 당해서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봐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체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불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요. 오늘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92강에서는 그나마 법원에서 그 금액을 또 법정기일을 표시를 해주니까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면은 손해보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9% 이상은 매각 물건 명세상에다가 법정기일이 언제고 체납된 세액이 얼마다 이거 표시를 해주는 법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92강에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딱 하나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매각기일 당일날 이거 우리가 경매인들 다 떠들어야 돼요. 이거 제 혼자 떠들면 안 됩니다. 이거. 제 혼자 떠들다가요 반응 없으면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대한민국 국가로부터 표창장 받을 일이 있습니까? 전 나름대로 유튜브상에서 방송할 동안 이제 떠들겠다. 떠드는데 혼자만 떠든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안 해요, 제가. 제가 뭐라 합니까, 그죠?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우리 경매인들 전부가 다 떠들어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상에만 표시 안 해줬다 그러면은 매각 물건에 대한 이 집행사건 기록부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집행사건 기록부가 있는데 그걸 보여줘라. 언제 매각 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그걸 보여줘라. 그럼 매각 기일 당일날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딱 보게 되면요. 거기에 세무서에서 교부 청구,
소위 이제 채권계사서 제출하는 겁니다. 교부 청구했다면 그 교부 청구서를 딱 보게 되면은, 지난 저희 1차, 2차 번개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한 부씩 드렸지 않습니까? 그 책 중간에 보면요, 교부 청구서라는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런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된다 이거죠. 보니까, 이거 뭐지? 세목이 뭐요? 이거 봐가 당해사가 아니고 일반 조선에도 우선 변제와 관계없어요. 당해사만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세 당해사니까 상속세 정액세 또 종부세 되는데, 이거 보니까 상속 정액 종부세가 아니네. 그럼 저 당해사가 아닌데 그럼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예. 또 나아가서 법정 기일이 언제냐. 또 나아가서 뭐 봐가지고 체납된 세액이 얼마냐. 그걸 딱 봐가지고 매각기일 당일날 쫙쫙쫙 이 입찰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푸떡 내려가지고 입찰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럼 입찰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경매인들 스스로 이런 정보는요. 이게 완전히 특급 비밀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높으신 분들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인데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요. 법원에서는 그 당의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이 무슨 서류를 막 제출하잖아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럼 그 서류도 역시 마찬가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다 딱 편철을 해요. 근데 그런 내용 자체가 과연 이게 어떤 특급 비밀에 해당되는 것인지 저는 그건 아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경매 시장에 경매 물건이 1년에 20만 건 나오네 막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게 우리 경매인들이 그나마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경매 입찰 활동을 하니까 이게 나름대로 경제가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20만 건 경매 물건 나와요. 근데 경매인들 쳐다도 안 봐버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쳐다도 안 봐버린다고 하면 과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완전히 올스탑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제가 안정현 경매스쿨이 언제까지 제가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제가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옛날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 민사소송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당시에는요. 경매 법정 가게 되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줬다니까요. 원본을 일반인들한테. 그때는 보여주고 왜 지금 왜 안 보여주냐고. 그것도 안 보여주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깝깝한 저 논리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맞아.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훼손이 이루어진다는 동 말이지. 그걸 또 보여주게 되면 경매법정이 혼잡스러워서 안 된다는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안 보여준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현재 2023년 오늘이 6월 며칠입니까? 6월 14일이네, 그죠? 벌써 6월달도 중순입니다. 야, 참 시간 빨리 갑니다, 그죠? 예. 기준 현재는 아직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안 보여준다는 거. 근데 보여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예. 괜히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국세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더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더라 하게 되면 그때 낙찰자는 말이지 일주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진단 말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거 시간 낭비, 금전적인 낭비 할 필요가 없지 않는 이 사회적인 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안 해주는 거야, 봐가지고. 그러면 보여주면 된다니까. 간단하다니까. 하기사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매각 기일 당일에 보여줘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왜? 모르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하면 제가 막 열받아요. 제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죠? 자료를 펼쳐놓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93강이지요. 네.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오늘 2023년 6월 14일입니다. 보니까 당해세 우선 원칙은 사망했다? 사망 안 했어요. 완전히 사망 안 했다. 그러니까 일부는 죽었는데 일부는 안 죽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1번에 당해사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매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래서 이제 국세, 당해세, 지방세, 당해사니까요. 요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 당해서 조항은 아마 국세 기본법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지방세 기본법 몇 조? 71조에 나와 있다. 요 법정은 요 법정은 요 두 개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국세 당해세는 보니까 상속세, 정액세, 종부세 있잖아요. 그죠? 종부세가 크잖아요. 이게 부동산 등치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뭐 작년에 그 뉴스 보니까 막 종부세 1억을 내라고 말이죠. 저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 와, 아이고야. 종부세 1억 내라고 하면 이제 1억, 아이고, 달러 빚내가지고 세금 내야 되니까. 그죠? 해당되고 또 지방세, 당해세 같은 경우 재산세, 나머지는 뭐 이게 저는 무슨 세인지 모르겠어요. 지원, 이게 또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예. 또 지방 교육세, 자동차세는 이제 가로를 해놨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이제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단 가로를 해놨습니다. 일단 당해세는 뭐다? 그러니까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아, 이게 당해세구나. 우리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서 우선원칙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당해서 우선원칙이 뭐냐? 이것도 아마 제가 92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변제권자 중에서 항상 1등이에요. 그 제가 지난 92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라가 국가가 깡패입니까? 아, 깡패 아니잖아. 지금 맨 뒤에 꼴찌로 말이지, 지 권리가 성립되면서 말이지, 예,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지가 맨 먼저 가져가 버렸는데, 그거 말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그 양반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가지고 저기 경매가 진행 중인데, 아이고 보니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주였는데 말이지,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안 줬단 말이지. 그럼 뭐 어떻게 근로자들이 우악 해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채권 계산서 제출한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 최우선, 근로자들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최우선 변제인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하겠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기관에서 말이지, 저것들이 말이지, 그냥 깡패도 아니고 말이지, 그냥 그냥 다 가져간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세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이 일본 아마 이제 일단 신설되고 해서 시행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보니까 당해세, 여기 이제 이겁니다. 이거 나와요.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 사항이랍니다. 예외. 예. 요거 뭐 하신 분들은요, 이 화면을 딱 정지시킨 상태에서 R 캡처를 딱 캡처를 뜨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으로 해서 일단 그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국세 뭡니까? 기본법 35조 저거죠. 7항입니다. 이게 신설됐어요. 지방세 기본법 71조 6항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근데 이 국세기본법의 35조 7항은 언제부로 해서 이게 시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2023년 4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지방세 기본법 71조 제6항은 언제? 그러니까 2023년 같은 해죠, 그죠? 2023년 5월 언제? 5월 4일부로 해서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기 제가 노란 글씨를 표시했죠, 그죠? 주거용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해당 안 됩니다. 예.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확정일자. 이게 보시니까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이죠. 주택 임차인과 또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권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거용 부동산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일자보다 더 늦은 국세, 당해세와 지방세. 예. 늦은, 요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에 우리가 법이 소위 개정되기 전에는 뭐 봐가지고 앞에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이 이게 세무서인데 당해세야, 당해세. 에? 그럼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1등은 B가 다 가져가 버려. 이 사람 금액이 많고 적고 불문합니다. 만약에 당해서 10억이다 그러면요, 배당 금액이 한 20억 된다면요, B가 10억을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완전 깡패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가지고 이제 자녀 배당 금액이 있으면은 A가 배당 받고, 없으면, 예를 들자면요, 이 사람이 전체 낙찰 금액이 한 12억 정도 보다 이거죠. 12억인데, 당해세가 10억이 아니고 10억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2억 남았죠. 2억에 대해서 A가 2억을 배당받아가는 거야, A가. 이것도 A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입니다. 2억을 배당받아간다더라? 그럼 예를 들자면 이분 같은 경우 전세 보던 금액이 한 5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예요. 5억인데 그럼 5억 중에서 2억만 A가 배당받았잖아요. 그럼 3억은 미배당이죠. 우와, 근데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어쨌든 봐가지고 최선순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잖아요. 그죠? 그럼 봐가지고 나머지 3억은 미배당이니까 이 3억을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건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죠? 진행됐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 제가 사진을 좀 지워버릴게요. 얼굴을 잠깐 지우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니까,
첫 번째 뭐 이게 당에서 우선 원칙이 예외입니다. 배제하는 거야, 배제. 건방지 어디 시건방지게 네가 말이지. 시간에 있어서 누가 빨라? A가 빠르지 B가 빠릅니까? A가 빠르잖아요. 그죠? 시간에 있어서 내가 빠르다. 단 A와 B 간에 있어서 선우를 가리는 것은 뭘 가리냐, 뭘 가지고 기준하니까 확정일자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확정일자 또는 주거용 부동산 전세권.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도 전입신고를 전제로 한 확정일자예요. 전입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만 덜렁받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뭐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의해서 대항요건을 갖춰라 말이에요. 그죠?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이때서 이제 임차인으로서 어떤 배당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대항요건과 나와 있잖아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이런 상황이 된다더라 그러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더라. 아, 당에서 당신 10억이야. 알았어. 이제 너 있잖아. 너 시건방지게 너 10억 다 가져가지 마. 어떻게 내가 가져갈 거야. A가 얼마 가져가도 5억 다 가져갑니다. 요렇게 된다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면요.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대단히 좋아요. 왜냐면은 A는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어쨌든 보면은 맥시멈, 요 위에 사례를 보게 되면 어쨌든 낙찰선 3억을 인수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당해서가 이제 우리는 당해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좋다 이거지. 좋은데 봐가지고 그래 10억이야? 그럼 임차인 A 이 사람은요. 당해서 10억이니까 요 10억 범위 내에서 자기 보증금 확정일자 A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5억이잖아. 5억 그죠? 5억을 싹 다 가져가 보낸 거예요. 5억 다 가져가 나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사건에서 아무도 없어. 그럼 또 B, 너 이거 얼마야 봐가지고 이거는 12억이 만약에 배당금액이다. 그럼 너 7억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뒤바뀌어 버렸다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후반부에 또 사례가 나오니까 그걸 또 가미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당해서의 우선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은 뭐냐니까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일자죠. 그죠? 이게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했다.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 이거죠. 그럼 전세권 설정일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여기 늦은 국세, 나중에 늦은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나갑니다. 지방세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늦다는 건 뭐가 늦다는 것이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 확정일자나 또는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도 법정기일이 나중이야. 이때는 뭐다 이게 당에서 우선원칙이 예외적으로 해서 이 확정일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싹 다 가져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에서의 우선원칙의 예외사항은요. 어디까지냐 주택 임차인하고 또 전세권자하고 주거용 부동산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하고 당에서 그것도 국세, 지방세, 당에서 요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니까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도 법정 기일이 늦은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뭐 봐가지고 여기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신 변제 받아간답니다. 뭘 대신 변제 받아가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록 이 사람들이 법정 기일이 빠르든 늦든 몰라. 저거들은 단지 당해서라 하면요 완전히 무소불위야. 막 저건 멋대로 완전 깡패지 뭐. 저거들 채권 다 가져가는 거야. 임차인이 이 사람이 죽다 말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해서 세금이 싹 다 가져가 버려. 그러므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낙찰자한테 돌리도 결국은 낙찰자만 피로 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법이 국세 기본법하고요. 7항과 이제 지방세 기본법 71조 6항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에 보면 그러면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보면 좀 유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깜깜이 투자라는 거죠. 왜 깜깜이 투자나? 이건 어디까지나 주택 임차인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게 국세징수법을 보면 이번에 국세징수법도 보니까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뭐냐면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에 가서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부동산을 관장하는 세무서가 아니고 다른 데 세무서 가가지고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그걸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은 열람할 수 있다니까요. 임차인이 열람해가 보니까, 봐근데 임차인이 열람을 해도 개뿔이는 뭘 알아야지 교통정리하지.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 봐가지고. 임차인이 열람 신청했으면 종부세가 뭔지 몰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국세에도 당해서 된단 말이에요. 당해서 해가지고 이게 법정기일이 언제야, 이거 몰라. 그럼 줘도 못 먹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만약에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칠판으로 조금 이동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경매 넘어왔는데. 이게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신경 꺼버려. 난 몰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근데 우리는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따지자, 이거죠. 손을 쭉 껐어요. 손을 쭉 꺼가지고 보니까, 여기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이 경매 부동산에서 보면요, 조세 체납에 따라 압류 등기 안 된 부동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압류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압류가 안 들어온 부동산도 없잖아요.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B라는 사람이 당해서 해가지고 또 하니 이제 그 압류가 됐다 이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당해서 우선원칙이 예외적으로 말이지 이게 보니까 마침 이게 그 세무서도 보니까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세무서야. 이거 당해서네. 그럼 봐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배당 받아가겠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예. 제가 볼 때는 깜깜이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냐? 첫 번째는 뭘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법정기일을 몰라서 그래. 모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체납된 세액입니다. 체납세액을 법정기일은 몰라요. 체납세액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 모르죠.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이런 경우, 무조건, 이 사람이 세금이 먼저, 받아가는 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요. 당에서 세금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맞틀어야 돼요. 교환하는 교환. 그러니까 얘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임차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에. 예. 대신 변대 받아간다 이거죠. 근데 봐가지고,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안 해버려서, 한장해버려봐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안 해버려서, 그럼 봐가지고 당해서 해가지고 법정기일 이거 알든 모르든 이런 경우는요, A라는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 오히려 더 좋아. 이게 왜냐면 이 사람 전세 보증금 보니까 한 5억 정도 돼 있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 법원의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이인 입장에서 C라는 사람 들어가 낙찰 받는다 그러면, 나는 A 이 사람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인수로 하는 거, 인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수한다. 우리가 이게 깜깜이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법정기일을 몰라. 체납된 세액을 몰라. 요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더라? 낙찰자가 임차인 A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의 A에 대해서 인수하는 인수 금액을 어떻게 알아? 몰라? 이렇게 나옵니다. 몰라, 이거는. 그나마 3번 같은 경우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안 했어. 이건 이제 우리가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이라든지, 또 이제 매각무조 명세서라든지 보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제출한 거 철회를 했는지, 아니면 또 이 사람이 권리신고서만 제출했는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어쨌든 배당 절차에 참여할 그런,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전세금 얼마야? 5억이다? 5억 인수한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요, 당에서가요, 한, 1,000억이 돼도 상관없어요. 누구들이, 1,000억 해서 1,000억인데 봐가지고 돈 1,000만 원밖에, 배당 여력이 없어가 돈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것도 아마 제가 92강에서 말씀드렸어요. 999억 9천만 원,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이 세금은 낙찰자가 대금 딸깍 납부하면요, 빠이빠이 죽어버려요.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 말소되죠. 왜? 압류등기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지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지가 죽어야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봐가지고. 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저당권 같은 경우도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 규정을 보게 되면요, 저당권은 경매신 매각으로 꼴까닥 죽어버린다, 이거지. 따라서 저당권자의 실체권이 만약에 1,000억이다. 이럴 일은 없겠지만 1,000억이다. 근데 경매 결과 말이죠.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으면 나머지
999억 9천만 원은 어떻게, 뭘 어떻게 돼?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 이 저당권도 꼴까닥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이게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뭐, 오히려 5억을 인수한다. 요것만 딱 필 꽂혀가지고요. 나한테 시세 조사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 물건에 있어 5억 인수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자. 그죠? 근데 만약에 하자가 없을 때 이 물건 얼마에 써야 돼? 한 10억 정도 써야 된다 이거죠.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5억 인수하니까 그럼 어떻게 5억을 빼야지. 그럼 나머지 5억을 써야 되는 거고. 그죠? 하자가 없을 때 10억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자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이다. 5억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 이거 5억에 입찰하면요. 낙찰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봐가지고. 너희들의 세금 너희들의 배당 받든 못 받든. 근로자 임금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로자 임금 채권이 단지 배당 순위에 있어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 물건 경매 철서상에 있어서 임금 채권을 거의가 다 회수 못했어. 하든지 말든지 낙찰자에 나하고 관계도 없다.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다는 거. 그럼 또 나아가서 세금이나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그 채무자의 또 다른 재산을 추적을 하야. 추적해가지고 또 이제 저것들이 추심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뭡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시작 때문에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아요. 이번에 국세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 해가지고 이게 뭐 6항 7항 해가지고 이게 새로 신설되고, 그러니까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법정기일로 따져가지고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나중에 됐을 적에는요, 비록 그 물건이 그 세금이 당해서일지라도 상속정에서 뭐 종부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국세다. 근데 당해서일지라도 그전에는 당해서 우선은 세계에서 저들 먼저 받아갔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번엔 뭐다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르잖아요. 그럼 따라서 당해세가 배당 받아갈 몫 있죠, 그죠? 당해세가 배당 받아갈 몫을 임차인이 대신 가져가 버린다는 거. 일단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거 법정기를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나가서 체납된 세액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뭐 세무서에 전화해가지고 그 법정기일 언제요? 물었을 때 언제입니다. 세금은 얼마 체납됐어요?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정말로 친절하게 세무공무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개인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인지 뭔 법인지 그거에 가지고 못 가르쳐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 우리 일반 경매인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것도 아마 92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물건이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했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임차인이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데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난 92강, 91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시리즈별로 쫙 보셔야 돼요. 띄엄 말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이 전체적으로 자 1강부터요. 완전히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어요. 야, 나 저 물건 정말로 마음에 들어. 나 지금 해보고 싶어. 입찰 들어가고 보고 싶다 이거지. 근데 보니까 법정기일 몰라. 체납사액이 몰라. 우리 지난 92강에서 그 경매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여드렸잖아요. 보니까 체납된 세액이 2억짜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금이 몇십만 원 같으면 좋다. 이게 깜값이니까 괜찮은데 몇백만 원 단위, 몇 천만 원 단위 매덕이 왔다 갔다 해보면 그러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정하다니까요. 난 하고 싶어. 그럼 어떡한다? 제가 만약에 정의 이 물건에 대해서 딱 째려보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 임차인 A 이 사람을 공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A 이 사람 본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잖아요. 그죠? 하면 이 물건에 있어서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 관계인이죠. 그죠? 이해 관계인입니다. 이해 관계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라도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제가 그렇게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주는 걸 일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해관계인이니까 당해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사건 기록부 아니십니까? 그걸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매 기일 전에도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열람 신청하면요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럼 봐가지고 A한테 꼬독이 가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 이거 첨부 받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경기도 모처에서 상가 건물이 경매가 나왔는데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됐더라고요. 진짜 그 물건이 좋아요. 그 물건 떨어졌습니다. 3등인가 4등으로 떨어졌는데.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열람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열람했습니다. 요것도 이야기하면 또 법이 저쪽이 달랑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오프라인 때 말씀드릴게 봐가지고. 방법이 있어요, 봐가지고.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100% 퍼펙트하게 할 수 있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이 사람 꼬드겨가지고, 내가 있잖아, 봐가지고, 모범 택시를 대절을 해가지고, 당신을 법원에다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당신 말이지, 가서 이 사건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하는데, 당에서 이 사람의 이 법정 기일이 언제고, 체납차익이 얼마인지 모르지. 그럼 내가 옆에서 봐가지고 내가 메모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알았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게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조사합니까? 조사할 방법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우선 원칙이 예외적으로 해가지고 뭐 당에서가 먼저 받아가는 것은 말이지 임차인이 받아간다 할지라도 이 과연 얼마를 받아가며 또 법정기일이 언제나 또 우리 이런 것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여기 또 간에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세무서에서 압류등기 했습니다. 압류등기. 압류등기한 게 법정기일 아닙니다. 예, 압류등기 했어요. 압류등기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어쨌든 당해 사건에 있어서 B 압류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A는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이게 B가 이때 압류등기했는데 법정기일이 만약에 이때라면 이게 법정기일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압류등기는 이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임차인에 대한 인수 소멸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등기 요걸 기준하잖아요.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등기하면서 요 사건에 있어서 법정기일은 요때고 체납된 세액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 딱 표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B라는 압류등기를 딱 뒤집어 보니까 이 법정기일은 엄마야 언제 A 전입 날짜보다 빨라버리네. 환장해버려. 이때는요.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법정기일이 빠르고 확정일자가 나중이죠. 이때는 당에서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 뭐냐면은 당에서 우선 원칙이 배제 예외적으로 예외사항이 어떤 거냐 하니까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또 조세 채권이 있다. 이랬을 적에 뭘 가지고 확인하냐. 확정일자하고요.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 요걸 가지고 확정일자가 빠르면은 당에서의 우선 원칙이 배제가 되면 배제가 되면 해서 확정일자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 버려.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는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 건처럼 말이죠. 세상에 법정기일이 이때 돼버리네. 그때 뭐다 이게. 여전히 당에서 우선 원칙 해서 세금이 먼저 싹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네. 다 가져간다면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조세 채권이 한 2억 정도 된다 시작입니다. 근데 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한 3억 정도 된다 시작이죠.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 이걸 배당금액 얼마나 할까요? 배당금액 한 4억 정도 할까요? 이러하였을 경우 뭐다?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나중이죠. 그죠? 이때는요, 우리가 당에서 우선 원칙이야. 우리 이 당에서 우선 원칙을 우리 지난 92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92강을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액이 4억이다. 이랬을 적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1순위를 해가지고 법정기일이 압류가 빠르잖아요. 딱 B가 얼마 받아갑니까? 2억 받아갑니다. 두 번째 뭐 가지고 A가 얼마예요? 이 사람 예를 3억이잖아요. 3억인데 나머지 배당 금액에 4억에서 2억 받아가서 나머지 2억을 배당받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이 사람 1억을 미배당이죠. 그죠? 이 1억은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상이 돼버린다. 낙찰자의 인수상이 돼버린다. 이거 제 사진 지워버릴게요. 잠깐만요. 네. 낙찰자의 인수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봐가지고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여기서 칠판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압류 금액이 2억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3억이 막 이런 식으로 금액을 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봐가지고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법정기일 언제 이때야 언제 알 방법이 있다 없다 몰라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다? 임차인 보증금하고요. 임차인이 언제 전입 신고했고 임차인이 언제 확정일자 받았는지 그걸 또 나가서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만 이게 임차인에 대한 사항만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당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A라는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 했을 때 이게 만약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때 이 조세 채권에 대해 가지고요. 입찰에 낙찰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A 이 사람만 알 수. 물론 이제 이 물건에 따른 뭐 저당권자 등도 알 수는 있겠죠. 이해관계인이니까 사건 열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물건이 괜찮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름대로 교통정리 싹 해가지고 본인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그다음에 채권 상계 신청해서 땡땡땡 끝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데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게 저기 제가 볼 때는 도움되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괜히 법을 바꿔놓으니까 막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으아, 가뜩이나 말이지 막 복잡해가지고 머리 아프 죽겠는데 또 법을 바꿔버리니까 더 헷갈려 버리는 거야. 막 짜증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30분 지나버렸네요. 야, 이거 지금 제가 이 법 개정 후에 당에서 우선은 지금 예외해가지고 요 사안인데 이건요 지금 제가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